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최근 장세가 조금 약간 답답한 모습을 보이죠. 오늘은 또 오전 상승 국면에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장세의 흐름은 그래서 이전에 이제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서 약간 시장의 구조가 조금 더 집중력을 요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종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섹터별로 움직였다라면, 이전에는 섹터별로 움직였다라면은 지금은 그 섹터 내에서도 핵심주 몇몇 종목만 살아남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탈락하는 그런 좀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흐름을 잘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야지만이 여러분께서 추구하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적 흐름을 먼저 한번 기술적 흐름을 가지고서 최근 장세 흐름의 시세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박스권의 하단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110포인트 내외, 그죠?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은 2,150포인트 내외 이렇게 노출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전의 상황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 추세 국면 속에서 확장과 축소의 과정을 반복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뭐 확장이 되는 국면 속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밀고, 그죠? 축소 국면에서는 좀 땡기고 하는 그런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이전에는 말입니다. 시장의 그림이 그러면서 요 국면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조정을 보이더라도요, 짧게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301선 밑에 있는 가격대들은 대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가격이 저평가 국면을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301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쉬고 있는 것은 이때 국면하고 지금 국면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번 시세 터닝을 했다라는 거죠. 다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한번 랠리를 다 펼쳤다라는 거죠. 순환배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사실은 이평선이, 그러니까 5일선, 11선, 21선의 이평선이 좁혀진다는 얘기는 숨을 고른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연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한 건 3주 동안 지금 이평선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시세의 탄력이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IT가 올라가면은 이제 제약주가 좀 쉬고 제약주가 올라가면은 IT가 쉬고 하면서 지그재그식의 시소상승의 랠리를 펼쳤다라면은 지금은 전반적인 시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대형주들,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던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의 탑픽을 중심으로 해서만 지수의 흐름을 견인을 해주지 시세 탄력들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국면은 최근에 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 2주 전, 3주 전과는 달리 사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들고 있으면 다시 탁 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종목이 약간 후발주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은 기존의 시장 국면은 뭐냐면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뭐냐면 상승 트렌드를 이어나가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이 뭐였어요? 시세 선순환. 그러니까 선순환이라는 것은 막혀 들어가는 시세 구조가 아니라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안 물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냐? 이 횡보 국면이 한 3주 동안 이어짐에 따라서 뭐냐면은 시세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단순하게 단기 이평선의 횡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왜 지속되고 있느냐?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시세 국면들이 이전에는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너가 올라갔어? 그러면 너는 좀 쉬어. 내가 올라갈게 하면서 이제 우상향의 어떤 그런 패턴, 그리고 상향 평준화의 어떤 시세 흐름이 연출됐던 시세 선순환 구조였다라면 그게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이제 물리면은 고점에 잘못 떨어져가면은 최근에 물리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최근 이 이평선의 밀집 국면이 이어짐에 따라서 시세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름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전에는 그냥 배팅을 좀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뭐 물리더라도 좀 들고 있으면은 다시 이제 뭡니까
우상향의 수익을 기회줬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 횡보 국면이 길어짐에 따라서 시세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물리는 지금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서 이전에는 뭐냐면 이제 고점 돌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장세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이어짐에 따라서 시세 선순환 구조는 약화되고 있고 하나는 또 뭐냐면은 핵심 종목으로 시세가 슬림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압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최근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대형주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몇몇 종목만 올라가고 언택트 쪽에서도 몇몇 종목만 추세를 살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5G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에도 몇몇 종목이 살아나고 있지 사실은 이전처럼 전체적인 시세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배경이 바로 최근에 이평선의 어떤 그런 장기 횡보 국면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 탄력이 둔화되거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거나 종목이 슬림화되는 모습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구조를 여러분께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서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도 뭐냐면은 이제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동성에 기반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예요? 제약바이오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물론 성장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미래 가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또 배경에는 엄청난 수급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시세가 움직였다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횡보 국면을 보이게 되자, 막혀 들어가게 되자 유동성 기반을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경우가 변동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이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장중에는 오전까지만 해도 되게 강했었는데 막 6%, 7% 올라갔던 종목들이 종가상에서 보합선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서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도 특히 유동성에 기반했던 종목들의 경우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막 이익 실현하고자 하거나 경계 매물이 나온다거나 단기 대응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출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이런 그 변동성 확대 국면, 그러니까 시장이 횡보 국면이 길어짐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좀 실전적인 시세의 어떤 변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가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코스닥 시장이 보시면은 이전에 지난번에 한번 그 단기 뭐 악재 한번 나오면서 그때 시장이 크게 흔드는 자리에서 한번 코스닥 시장이 33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 중심선을 33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이제 기준점으로 잡아드리는데 요때는 이제 그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제 흔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이때 우리가 뭐 저가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때는 뭐 필요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오늘 코스닥 시장의 경우가 33일 이동평균선을 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733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깬 부분들은 이게 있어요.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깼느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SK바이오팜에 대한 어떤 매수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요인은 그러니까 횡보 국면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단기 종목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많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뭐 오늘 보면 2시 30분 이후에 코스닥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투매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33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모습이었다. 물론 이제 이게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시장 내부적인 흐름 속에서 개별적인 종목이라든지 유동성에 근거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약화됐던 하루였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약간 구분이 되죠. 뭐가 구분이 되냐면 종합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약간 방어를 해줬던 부분들은 대형 우량주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방어를 해줬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 횡보 국면이 길어짐에 따라서 에너지가 분산되고 시세 선순환 구조가 막혀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약간 실망 매물이라든지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323선을 깬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게 뭐 추세 이탈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 흐름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간 탄력이 둔화된다거나
시세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오늘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포인트는 그래서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횡보 국면이 진행돼 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시세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짧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또 이제 뭡니까? 매수 심리라는 것이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매수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시세의 어떤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떤 배경 중에 하나는 뭐 어제 오늘 뭐 계속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 이제 뉴스를 우리 증시가 많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선순환 구조의 시장 상황이 아니라 약간 막혀 들어가 있는 박스권 구조가 되니까 어떤 외부 뉴스에 상당히 많이 변동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변동성의 그 핵심 포인트는 결국 한 가지는 뭐예요? 기본적인 지금 시장을 이루고 있는 베이스는요, 경기 방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뭐 글로벌 정책적인 측면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하에서 각국의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경기를 방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부양 의지, 경기 방어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점이 안도감을 줬고, 반면에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뭡니까? 뭐 홍콩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홍콩법과 더불어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몇 년 전부터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흐름들이 다시 이제 지금 수면 위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단기 이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코로나의 이제 재확산 국면이 다시 이제 불확실성을 약간 확대시키고 이게 이제 대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뭡니까? 단기 불확실성 요인,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어떤 그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이게 누르고 반면에 저가 매수세는 여전히 이제 뭡니까?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어떤 그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갇히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은 최근 한 3주 동안 시장은 뭐예요? 불안해가지고도 시작을 하면은 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또 이제 올라가다 싶으면은 또 이제 경계감이 나오면서 밀리고 하는 모습이 최근에 한 3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제 오늘도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은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아까 장중에 날선 시황에서 이제 최근에 그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투자 전략 부분 속에서. 그래서 중립 포지션을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전에 이제 약간 공격적인 어떤 매수를 하거나 공격적인 대응을 했다면 지금은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자라는 얘기가 이렇게 시장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전처럼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응보다는 약간 위험 관리하는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중립 포지션을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박스권의 등락 흐름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자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냐면요.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시장은요 항상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파생 상품이 현물 시장의 등락을 저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웩도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흐름.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전문가님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아까 제가 날서 시장 할 때가 10시 10분이었었는데 10시 10분만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막 20포인트 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두리란 말이에요. 가두리에서는 이 선물이라든지 파생을 가지고서 하는 쪽에서는요. 이 가둬놓고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지수 등락을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뭐 지수가 막판에 밀렸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경계감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장중 기준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거든요. 장중 기준으로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한 300 한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장중에 한 300 얼마예요? 300 한 80억 정도 그죠? 장중 12시 31분이죠. 12시 31분에 한 380억 정도가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비차익 차익 합쳐서. 그런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은 뭐야? 종가가 딱 되니까 예,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프로그램이 570억으로 바뀌었죠. 순매도로. 그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380억에서 저기니까 12시 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때려 부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 시세가 밀리고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흔들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뭐냐면 지수가 뭐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하락 요인이라든지 하락 추세 요인에 의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장세가 박스권의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 저기 뭡니까 가두리 속에서 지금 치고받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치고받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는 막 현물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에서 약간 시장은 뭐야 답보 상태 그리고 변동성 장세로 약간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횡보 국면을 지속하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최근 시장의 현물 시장의 뭡니까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 개인 투자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횡보 국면이 길어지게 되니까 경계 심리가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약간 뭡니까? 저기 저가가 들어오더라도 강력하게 매수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제 최근에 막 사는데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흐름이 최근 장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전 같았으면 지수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또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확 늘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거 하나고 또 이제 오늘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내일이 이제 결전의 날이죠. 많은 분들이 SK바이오팜이 이제 내일 상장돼요. 상장되면 여기서 한번 이번에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SK바이오팜이라는 게 이거는 무조건 이제 무슨 우리가 아파트 청약하는 거에서 이거 무조건 당첨되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SK바이오팜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기 매수 자금이 있는데 그 대기 매수 자금을 확실한 SK바이오팜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흐름들이 오늘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오늘 뭐 저가가 들어오더라도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저가가 들어오더라도 강력한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자금을 아끼고,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밀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에 기인한 부분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대기 매수 심리로 작용을 하면서 약간 변동성을 주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흐름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자세한 것은 10시 10분 방송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뭐 대형 IT 섹터 쪽에서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LG 이노텍의 탑픽 레이스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최근 장세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동성이 들어오는 장세에서는요. 대형 우량주 탑픽 종목 한두 종목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좌에. 그래야지 지수의 계좌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뭡니까? LG 이노텍, 화학, 삼성 SDI 얘네들의 추세는 지속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얘네들은 이제 분명히 지금 바닥을 찍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마디 속에서 이 바닥을 탈피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관건이 달려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네이버 같은 종목들, 뭐 지금 5일선, 11선에서 좀 조정 잘 보이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얘네들의 경우는 좀 저점 매수 포인트, 단기적인 저점 매수 포인트로 좀 보이는 상황이다.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발 IT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말씀드렸죠. 핵심주,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 PNS 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전히 추세가 강화되고 있죠. 다만 오늘 이제 보면은 이들 종목들이 고점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숨을 골라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오늘 한번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위에 꼬리를 줬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뭐 HPTC라든지 TSE 그다음에 유진테크, 뭐 SNS텍, 인터플렉스, 리노공업 이런 것들은 제가 전부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얘네들이 타켓주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다만 오늘은 약간 고점에서 좀 맞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급등을 보였는데 일일 천하였죠. 물론 이제 뉴스가 또 나와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느닷없이 올라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흐름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오후 한 2시 30분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약간 투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봐요. 단기 조정의 끝자락.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이제 SK 바이오팜과 더불어 해서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주 후반 코스에서 좀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먼저는 말입니다. 이번 장세의 핵심 포인트는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 장세의 피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상투는 아직 안 나왔다. 다만 좀 쉬고 있을 뿐이다. 예, 이렇게 보세요. 왜냐면은 여전히 여러분들 시장에 자금이 많아요. 다만 이번에 약간 단기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린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막상 상장이 되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정도면은 잔치는 끝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거는 여타 제약바이오라든지 개별 종목들의 어떤 급등 레이스처럼 움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동성에 기반한 레이스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과열권의 흐름을 완벽하게 보이면서 시세가 꺾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견지를 하자. 그리고 이제 다만 추세가 최근에는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좀 개별주를 좀 압축을 하는 대응. 그러니까 종목을 좀 나열하지 말고 지금은 핵심주 중심의 대응을 좀 여러분께서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시장이 다시 본격적인 레이스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투트랙 전략 하나는 계좌의 위험 관리를 하는 전략과 그 다음에 뭡니까 단기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 그게 뭐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핵심 우량주는 한 종목 정도, 두 종목 정도 박아놓고 여러분 계좌에 박아놓고 그리고 일부 자금만 가지고서 단기 어떤 종목들의 선침에 대응을 하는 관점. 그 배분을 분명히 여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에 있어서 제가 중립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금 비중은 지금은 항상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를 다 쏘지 마세요. 그래서 6대4 정도, 그러니까 현금이 6이고, 주식이 6이고 현금이 4입니다. 6대4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 그 다음에 종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량 대형주와 단기 종목의 5대5 비율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몰빵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뭐냐? 그러니까 선별 핵심주.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선순환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타깃 대응을 한다는 얘기가 눌림목 들어오면 사서 끌고 나가는 관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언택트 관련주의 경우는 그렇게 또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단기 조정 종목들의 경우는 저가 분할 매수.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번 주 후반 국면에서는 조금 제약주를 좀 담아 놓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제넥신 같은 경우가 장중에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밀리고 그랬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에서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라든지 셀티니오라든지 뭐 제넥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단기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특히 선호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내일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과 더불어서 거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종목들이 지금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의 선침의 관점도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매일 진행하는 10시 10분에 진행하는 날선 시황을 통해서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장세는 조금 선택과 집중과 좀 약간 집중력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